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에 접어든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마치 제 삶이 바다에 떠 풍랑에 휘말리는 돛담배 같아 보이네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만 부모님은 장남인 저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은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게 필요한 것 같은 공부는 개인과외를 붙여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런 제게도 늘 가슴 한편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1살 터울 나는 누나와 3살 어린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고지식한 부모님은 제게 모든 지원을 해주며 풍족한 삶을 보내게 해주셨지만 누나와 여동생에게는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면서 대학교조차 보내주시지 않으려 하셨죠.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누나는 어렵게 전문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니 여동생은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 있었고 부모님과 대학교 진학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더군요. 여동생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지만 피아노 학원도 다닐 수 없었고 학교 수업 때문에 문방구에서 산 멜로디언을 연주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은 음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힘들었고 해외로 유학을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써먹지도 못할 기술이라면서 차라리 전문대학으로 진학하여 졸업장이나 따라고 말씀하셨죠. 반면 저에게는 유학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라며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유학을 하면서 인종차별 같은 힘든 점도 많았지만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즈음에는 선배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와 바로 취직이 되었고 일사천리로 취업까지 성공한 것을 안 부모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죠. 회사 출근 당일 아직 한국길이 익숙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 그만 눈길이 쏠리고 말았어요. 해외에서도 예쁜 여자들은 많이 봤기에 사람 외모에 끌렸던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잔 뭐랄까 하얗고 자그마한 여자에게 시선이 자석처럼 끌려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죠. 한국 생활도 즐거웠고 가끔씩 출근길에 마주치는 그녀를 보는 것도 저에겐 작은 기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몰라도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릴 정거장에서 전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녀를 따라 내렸고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 도장을 찍어서 그랬는지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뜸들이다가 제게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렇게 그녀와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선영이었고 작은 회사의 경리로 근무를 하고 있더군요. 선영 씨는 알수록 강단이 있고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아픈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 격리가 되었지만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모습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될 무렵 전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선영 씨와 함께 본가로 찾아갔습니다. 선영 씨와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선영 씨를 본 부모님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녀에 대해 물어보더니 그녀가 고등학교만 다닌 것과 가장 노릇을 하는 것을 트집 잡으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또한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면 안 된다면서 선영 씨를 면전에 놔두고 제게 다른 여자와의 선자리를 잡을 테니 당장 헤어지라고 나무라셨죠.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아버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 조건에 맞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분이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선영 씨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니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선영은 자신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그 후 몇 번 더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하였고 전 선영을 설득하여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이를 안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저와의 연을 끊겠다고 통보하시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끊어버리셨죠. 부모님의 지원이 사라지자 확실히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리던 것들이 사라졌고 생활은 빠듯했어요. 비록 생활은 가난해졌지만 선영과 처음으로 꾸린 신혼생활은 뿌듯했습니다.
늘 퇴근하면 아내는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고 한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드는 매일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내 역시 저와의 생활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며 행복해했고 모든 것이 참으로 완벽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처가에서 온 것이었는데 아내 대신 집안 살림을 도왔던 동생이 다치는 바람에 집에 가세가 너무 기울었다면서 여윳돈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말이었죠. 아내의 말을 들은 전 고민스럽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처가에 보내줬는데 그게 제 삶의 큰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처가에서는 그 후 매달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저 역시 직급이 낮아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에 처가댁에 돈을 보내주고 혼자서 신혼생활을 유지하려 하니 점점 돈에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니 사랑만으로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 커다랗게 막혀 있어 보였죠.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싸움으로 되기도 했고 급기야 제가 담배를 피는 것조차 돈이 많이 든다며 당장 끊으라고 닥달했어요. 처가댁을 돕지 않을 때는 적은 돈이었지만 나름 돈도 모았고 살림도 여유가 있었는데 아내는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능력이 없는 거라며 짜증을 내었어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당신 말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게 당신 집 돕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려워진 거잖아. 그런데 뭐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저도 그동안 쌓인 것들을 아내에게 퍼부었죠. 소리를 지르고 보니 조금 후회가 밀려왔는데 아내는 지금 고작 몇 푼으로 우리 집 도와주는 거 생색내는 거야? 나 당신 만나기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모님한테 보냈어. 그 생각은 못하고 처가댁 돕는다고 생색내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후 아내와 금전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니 애틋하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져 늘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들여다봐주지 않고 마치 저를 돈 나오는 기계처럼 보는 듯 눈만 마주치면 이번에는 승진 못하는 거냐, 보너스는 언제 나오냐며 닥달을 했죠. 또한 부모님에게 찾아가 돈을 좀 받아보라면서 종용하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뿐인가요?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와 반가운 마음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동생은 자신도 모아둔 돈이 얼마 없어 많이 보내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동생의 말에 전후 사정을 물어보니 아내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많이 힘드니 여유가 되면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을 했다네요. 하필 동생도 살림을 넓혀 이사를 한 터라 여유 자금이 없었다며 미안해 하는데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고맙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내의 모습에 질려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니 아내는 버리도 시원치 않은 양반이 뭐라고? 참네. 자기 복을 스스로 차버리네. 그래, 나도 당신이랑 살면서 돈 얼마에 손 떨며 살고 싶진 않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고생했으니 전세금은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고작 전세금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혔지만 앞으로 더 끌려가며 살고 싶지 않아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난 뒤 정말 일에만 미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직급도 높아졌고 괜찮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새로 이사를 간 전셋집 바로 아래에는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 노부부는 혼자 사는 남자가 열심히도 산다며 반찬도 내어주시고 주말이면 밥 먹으라며 문을 두드리며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올라와 제게 나이도 있으니 이제 그만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너무 따스해서 어르신의 손을 잡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이후 몇 년 만에 본가에 찾아가 부모님께 뒤늦은 용서를 구했고 부모님은 제 소식을 동생에게 가끔 전해들었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며 절 용서해 주셨어요. 부모님께 용서를 받은 얼마 뒤 아랫집 어르신은 참한 아가씨가 있다며 제게 소개를 해주셨죠. 그 아가씨 이름은 미선이었는데 이름처럼 참 선한 여자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닌 미선 씨를 만날 때에는 마음이 참 편했고 그녀는 늘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데 그게 참 뭐랄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기분이 좋았고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저에게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녀와 함께하면 마음의 안식이 생겼고 왠지 모르게 이 여자를 놓치면 내 삶이 완성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그녀를 만난 지 1년 만에 고심 끝에 미선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기쁘게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로 향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그녀를 보여드렸는데 부모님은 사람이 선하고 좋다면서 이미 둘 다 혼기를 지나쳤으니 연애를 오래 하지 말고 결혼하라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죠. 이번엔 오히려 제가 이혼남이라는 결점을 가지고 있으니 부모님도 큰 소리를 못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어머님 역시 제가 한 차례 실패를 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며 앞으로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예전 기억은 이제 털어버리게 라고 말해주셨어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으로 이뤄진 결혼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년생으로 예쁜 딸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보니 책임감이 더욱 커졌고 전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2번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영업일은 숨에 벅찬 순간들이 많았죠. 매일같이 접대를 하니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늦은 시간까지 바이어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아내는 늘 늦게 들어오는 절 보며 애들이 당신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잠들었어. 조금만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늘 보고 싶고 함께 놀아주고 싶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벌이가 나빠질 테고 그러면 아내와 돈 때문에 싸울 것 같아 도저히 일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전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어느 정도 우리 집의 경제력이 오를 때까지만 이렇게 일하겠다며 양해를 구하면서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죠. 아내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저를 이해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당분간만이에요 라며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내의 예쁜 미소를 보니 더욱 힘이 났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해 휴일 근무도 자처하며 쉬는 날 없이 일에 매진했습니다. 돈은 참 정직해서 제가 일하는 만큼 쌓였고 아내는 이 정도면 여유를 가져도 된다면서 여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우리도 다른 집처럼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라며 다정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아내의 말에도 전 불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내 식구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많은 금액이 들 텐데 제가 열심히 벌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줄어들 테고 노후까지 생각하니 도저히 아내의 바람처럼 일을 줄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도저히 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음에는 꼭 갈게. 다음에 가자. 휴가는 애들이랑 먼저 다녀와. 라고 얘기하며 발을 뺐는데 그런 실랑이가 계속 이어지자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 휴가를 가자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자는 말조차 꺼내지 않더군요. 동생 역시 제가 가족 행사에 계속 참여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와 오빠, 그렇게 언니한테 다 맡기면 언니가 힘들어서 어떡해. 오빠도 일 좀 줄이고 아빠 노릇도 좀 하고 살아. 어쩜 이렇게 사람이 하나밖에 몰라? 라면서 야단을 쳤지만 솔직히 아빠 노릇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가장으로서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 더욱 일에 몰두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더 성장하니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과 가끔 놀아줘도 행복해하고 아빠 아빠 하며 잘 따라줬는데 근래에는 절 어려워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엄마만을 찾더군요. 부모님 역시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면 제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
조금은 섭섭한 감정이 생겼어요. 뭐랄까, 돈을 벌어오는 것이 나의 의무이고 당연한 도리이기에 돈만 잘 벌어오면 모두들 저를 인정해주고 따라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조금씩 집에서 도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울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애써 섭섭한 감정을 누르고 일에 열중하던 어느 날 아내는 어릴 때부터 예뻐하던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이번에는 꼭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필 그날 큰 계약건이 걸려있는 바이어와 라운딩이 잡혀 있어 아내에게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아내는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화를 냈습니다. 여보, 회사에는 일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과장이면 이제 아래 직원들에게도 부탁해도 되잖아요. 당신 애들 커가는 동안 놀이공원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주말이면 애들이랑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간다는데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아니, 아무래도 내가 가야만 일이 잘 성사되고 성과급도 나오니까. 그리고 여행은 매주 당신이 애들이랑 가지고 있고 내가 당신을 잘못 생각해 왔나 보네요. 난 당신이 다정한 남편, 따뜻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당신은 날 외롭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돈 때문에 아이들과의 추억까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돌아섰어요. 전 그저 돈이 많아야 가정이 평탄할 거라 생각해서 제 감정 꾹 누르고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일해온 것이었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화내며 돌아서는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생활했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아내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외롭게 지내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며 사실 당신이 날 외롭게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줬어요.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는데 당신은 끝까지 제멋대로네요. 이제 그만 날 외롭게 만들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놔줘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네요. 라고 말을 이었어요. 아내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보상이 겨우 이따위라니. 속에서 천불이 나며 뒷골이 당기는 것이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도저히 아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내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에 절대로 곱게 이혼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회사 일은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차를 빌려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외에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내가 눈치를 채고 일부러 증거를 잡히지 않기 위해 머리를 쓰는구나 싶어서 더욱 치밀하게 아내를 따라다녔죠.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말에 가장 의심스러웠던 곳은 실내 골프장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아내는 다른 아줌마들과 어울리며 운동만 할 뿐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진 않았어요. 아내의 일상을 들여다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보이지 않아 저 여자가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바람이 났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혼하고 싶다면 다른 이유도 많았을 텐데 굳이 자신이 바람났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더욱 집요하게 뒤를 밟았죠. 그렇게 아내를 따라다닌 지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아내가 아이들과 낯선 동네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역시 이제야 꼬리가 잡히는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약간 허름한 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 여자가 돈 없는 제비한테 빠져 사랑스러운 내 새끼까지 물고 지옥으로 빠지는구나 싶어 또다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죠. 전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해 아내가 들어간 집의 현관을 주먹으로 쾅쾅 치며 씩씩거렸는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니 연세가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르신의 등장으로 뇌가 멈추어 벙찐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는데 할아버지 뒤로 작은 딸이 아빠 여기 어떻게 왔어요? 라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인자한 표정으로 반갑네 김서방 어서 들어오게 라고 말하셨고 뒤늦게 제 모습을 발견한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어? 여보 들어와 우리 아빠야. 순간 전 그대로 얼어버린 듯 머릿속이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만난다는 남자가 아버님? 놀란 마음에 주섬주섬 신발을 벗고 들어가 큰절을 올린 뒤 아버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니 아내의 눈과 인매가 아주 꼭 닮아 있었죠. 아내는 조심스럽게 우리 아빠 처음 보지?
엄마 눈치 때문에 얘기를 못했네. 라고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30여 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셨다네요. 나름 평탄하게 가정을 꾸렸던 아버님은 최장한 판정을 받았는데 재혼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수발을 들어줄 수 없다며 병든 아버님을 내쫓으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아버님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버님은 절 빤히 쳐다보시더니 김서방, 가장이라는 자리가 참 쉽지 않지. 내가 미선 엄마랑 갈라서면서 참 후회를 많이 했어. 나도 김서방처럼 자식들이랑 와이프 생각해서 굶기지 않으려고 원하는 것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앞만 보며 달려왔지.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 소원해졌고 미선 엄마랑 갈라서게 되었어. 그리고 미선 엄마랑 갈라서고 그제야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가족을 잃었구나. 아버님은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저와 꼭 닮았다면서 그동안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음고생도 했을 거라며 절 다독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미선 엄마와 갈라서고 후회가 참 많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전처럼 사람 외롭게 만들지 말자 결심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 사는 내내 자신이 껍데기랑 사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나면 자신한테 온전히 기댈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더 전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꼴보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놔두고 떠날 때 미워도 못하겠더라고. 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김서방은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미선이랑 애들한테 잘해줘. 애들도 미선이도 자넬 참 많이 그리워하더라고. 라며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지금껏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고 그것만이 제가 할 도리라 생각했는데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많이 후회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었던 거야? 라고 물으니 아내는 한참을 뜸들이며 말을 하지 않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질린 것도 있었지만 헤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아빠가 혼자 되신 것을 알고 당신에게 의논하고 싶었지만 당신은 매일 바빴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날이 갈수록 당신의 모습에서 예전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희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당신에게 더 상처받기 싫어서 이혼하기로 맘 먹었던 거였어요. 당신도 정신이 번쩍 들어봐라 하는 마음에 남자가 있다고 한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고 회사 일도 내던지고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거봐, 할 수 있으면서 라고 생각했죠. 그 말에 며칠 동안 아내를 의심하고 따라다닌 제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들어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난 돈이 없으면 당신이 힘들까봐. 그래서 나 떠날까봐. 그래서 더 열심히 일에 몰두했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난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장인어른 말씀 들으니까 내가 참 잘못 생각했다는 걸 느꼈어. 미안해 여보. 앞으로 외롭지 않게 꼭 옆에 있어줄게. 아내는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며 절 꼭 안아주었고 그동안에 묵혀뒀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며 화해를 했어요. 아내와 화해한 뒤 어머님께 들려 그동안의 얘기를 들려드리며 아버님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고민하시더니 저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며 허락해 주셨고 이후 아버님과 함께 지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게 되었네요. 그 후 저는 일을 줄이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퇴근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동안 놓친 즐거운 일상을 회복하다 보니 저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이 후회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늦지 않게 큰 가르침을 주신 장인어른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참 복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아내와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0인생이지만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순항을 하게 된 것은 가족의 사랑 덕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절 버리지 않고 믿고 기다려준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제 모든 것을 잃을 뻔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돈에 집착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듣고 가족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